여러분 희망찬 새해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민년 첫날 인사드리는 아침의 멸경제 김명준입니다. 말 그대로요,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몇 시간 전에 우리는 보냈습니다. 2022년 이민년 올해에는 호랑이의 기운처럼 코로나도 이겨내고 우리 경제도 다시 도약하는 희망찬 해가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아침의 멸경제도요, 시청자 여러분만 믿고 힘차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주말 아침의 멸경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유영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 교수, 이두화 전 국회의원,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침의 멸경제.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론들도요, 이 조간들도 뭔가 올해에는 우리가 힘차게 뛰어보자, 그런 기원들을 다 기사로 실었는데요. 한국일보 13면 보니까 이거 흉내 잘 내야 되는데요. 이거 좀 고양이 소리 같습니까? 호랑이 소리 같습니까? 네. 네. 역병 잡귀 물러거라, 검은 호랑이가 내려온다. 호랑이 중에서도 임인년, 임자가 이 십간 중에서도 검은색을 뜻한대요. 그래서 십간십이지에서 검은 호랑이 내려온다. 정말 이 찾아오기 힘든 그런 해입니다. 이민년 새해 시기, 예로부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반도가 호랑이의 어떤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리고 이 예전부터 호랑이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만 있던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상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뭔가 호랑이 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뛰자, 그런 또 마음을 담았습니다. 다음 기사 보니까 매경 기사에도 그런 이 얘기가 실려 있어요. 매경 10면 보니까요. 자, 보세요. 뭔가 이제 호랑이띠, 뭐 범띠라고도 합니다만, 이 호랑이띠 이 유명 인사들도 뭔가 이제 올해에는 이 각오가 남다를 거예요. 베토벤, 역대 호랑이띠를 보니까 베토벤, 안창호, 유관순, 조용필,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들이 다 범띠였습니다. 역사와 예술의 굵은 획을 그은 혁명가들. 정말 한때를 주름 잡았던 걸 뿐만 아니라 뭔가 이 발상의 전환, 그리고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던 그런 혁명가들, 이렇게 몇몇 보세요. 대단합니다. 순원도 있고요. 안창호 선생, 유관순 열사, 박경리 선생, 조용필, 디케프리오, 유아인 씨도, 유아인 씨도 영광이네요. 유아인 씨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호랑이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민년 해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가요, 사전에 저희 패널 네 분께 호랑이의 좀 이 기원을 담아서 올해는 이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해가 될 것 같다, 뭐 전망도 좋고요, 소망도 좋고, 바람도 좋고, 그걸 좀 적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분이 적어주신 뭔가 답은 아니고 그 문구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실까요? 앞에. 네네. 자, 우리 최민희 전 국회의원님부터 쭉 올려주셨는데, 자,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제일 먼저 간발의 차로 최민희 의원님이 먼저 올리셨으니까, 네. 최민희 의원님의 이민년의 뭐 소망, 전망, 그런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전 국민이 소확행을 누릴 수 있는 세상. 네, 그래서 뭐 정치는 정치고 내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이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께서 자기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작은 만족이 아름답다. 그게 좀 사회에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파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정말 여기저기서 죽을 지경이다, 진짜 고통스러운 이 비명 소리가 들려왔는데, 정말 이민년에는 우리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해가 되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영화 교수님은 어떤 소망, 전망 좀 담으셨을까요? 네, 전망을 저는 네네. 전망과 담론을 얘기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검은 호랑이 띠인데 그래갖고 이제 상당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앵커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검은 호랑이 출생한 분들이. 네네. 저도 올해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뀐다. 대선 때마다 항상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 담론 자체가. 저는 이번 대선은 대선 주자들이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 이 국민 삶의 정치 시대다. 아. 이 생각이 저는 제가 공부하고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서는 큰 역사적 전환기의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촛불 시대, 국민 주권 시대에서 이제는 국민 삶의 시대다. 이것은 지금 최민희 의원님도 소소한 개인의 행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거대한 가치나 보편적 이념이 아니라 내 삶, 그러니까 국민의 주인된 내 삶이죠. 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정치가 그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느냐. 정치인은 그걸 할 것이냐. 네. 라는 문제로 전환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큰 변화의 시대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성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세대나 계층 이런 것으로 해석이 안 되는 다양성, 다양한 국민 주인된 삶의 정치를 실현하고 아하. 이제 그러한 슬로건을 내거는 분이 아마 전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유영화 교수님이 정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어요. 올해는 희망찬 해가 되는 것도 좋고 그리고 5년을 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해입니다. 물론 또 지방선거도 있고요. 정말로 중요한 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두화 의원님은 올해를 어떻게 또 전망 또는 소망을 하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잘 안 보이시죠? 잘 제가 보입니다. 여기 네. 아니요 고정 멤버가 아니라서 그런지 제가 주변을 봤더니 팬이 저만 다른 거 조금. 주셨더라고요. 아하. 그래가지고 글씨가 잘 안 나와요. 네. 제가 고정 멤버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야당이기 때문인가요? 네. 네, 코로나 코로나 극복을 극복, 하는 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국민들한테 일상 회복이 안 되고요. 이거는 뭐 나라를 위한 생각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일상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아까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확행, 이 박탈된 행복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국민들한테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 삶의 일상이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맞아요. 어떤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할 수 아. 있을지 이제 잘 생각해서 국민들께서 올해는 큰 선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지방 선거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뽑는 그러네요. 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선택해서 투표를 꼭 하시고 이제 영향력을 끼치시길 바라고 올 한 해는 꼭 국민들 모두에게 저에게도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코로나를 극복해서 일상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네요. 펜 좀 바꿔주세요. 네. 그 일상요. 이두화 의원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아마 2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금 절실하게 느꼈던 기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인철 평론가님은 어떻게 2022년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실 매년 1월 1일 덕담은 거의 비슷하죠. 그 행복을 빌어주고 건강을 챙겨라. 우리가 서로 잘 살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올해 대선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그 진영 간에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또 자기들이 하면 정이고 다른 편이 하면 불의가 되고 그 내로남불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또 세대 간 소통도 잘 안 됐고요. 뭐 청와대와 국민과의 소통도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공정한 소통, 네. 세대 간 소통도 잘 돼야 되고 국민과의 소통도 잘 돼야 되겠지만 정말 공정한 소통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남의 말을 잘 들어라.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소통을 잘하는 그런 한 해가 또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0시 새해 첫날이 되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러 현장에서 이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0시가 됐을 때 새해가 됐지만 일터에서 그 추운 새벽 칼바람 맞아가면서 일터에서 새해를 맞이하신 분도 계시고 병원에서 맞이하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성당에서 절에서 이렇게 또는 해돋이 보시면서 맞이하신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첫 순간들을 우리 김보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자정이 되자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원에 울려 퍼집니다. 1월 1일 0시 0분 딸 3.44kg으로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꼬물아. 만나서 반가워. 아빠야. 아기에게 인사를 건네는 아버지와 이를 밖에서 화면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외조부모. 2022년 첫 아기가 태어난 순간입니다. 어려움은 많이 있었죠. 바로 앞에 딸이 있는데 만지지도 못하고 참 안타깝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회복하고 같이 아름다운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역시 어김없이 새해 새벽부터 과일을 옮기며 첫 거래를 준비합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새해에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희망을 다져봅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IMF도 헤쳐나왔는데 이거 뭐 힘들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우리나라 첫 수출 화물 75톤을 실은 항공기도 새벽 1시가 되자 미국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신년에는 수출 화물이 더욱 늘어나고 우리의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와 세계 각국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를 걷어내고 새해에는 활기찬 나날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시민들은 희망차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김보미입니다. 우리 김보미 기자가 정리해본 대한민국 첫 순간을 보니까요. 진짜 다들 중요하시고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갈수록 출산율이 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새해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이에요. 정말. 그리고요. 새벽에 곳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코로나로 경제가 힘들지만 저분들이 계시기에 아직 대한민국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분들이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은 세계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우리 이번에는 장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높이 828m,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 빌딩이 화려하게 빛납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작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2022년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루 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호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하는 불꽃놀이는 오미크론 확산에 지친 시민들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나라와 8시간 시차가 나는 스페인은 전날 정오부터 시민들이 거리를 채웠습니다. Para un 2022 con mucho más ánimo y que vayan saliendo mejor las cosas, que no perdamos nunca la esperanza. Feliz año. 일본은 모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새해 맞이 명소인 일본 시부야 거리 내 건물 전광판이 꺼지고 경찰까지 나서서 행사 취소를 알렸지만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怖い部分はあるとは思いますね。まあストレス溜まってる部分もあると思いますけど、怖いじゃ怖いですね。はい。 북한도 떠들썩하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불꽃놀이와 특별 공연이 진행됐고 수많은 인파가 마스크를 쓴 채 공연을 즐겼습니다. 새해 맞이 행사의 모습과 시점은 달라도 전 세계인들의 가장 큰 새해 소망은 코로나19 극복이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네, 정말 설렙니다. 뭐든지 이제 첫 시작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처럼 새해 첫날을 정말 의미 있게 잘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앞서도 제 얘기 나왔죠. 우리에게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그 해가 됐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